파트 1,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우선 챗GPT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하나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챗GPT에서 사용할 때 우리는 이제 3.5버전, 무료 버전을 사용할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유료 버전을, 그러니까 4.0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속도가 좀 많이 느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일이 챗GPT를 사용할 때는 어떤 한글에서 영문, 영문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을 자동으로 번역해주면 좀 더 수월하겠죠. 그러한 추가 프로그램이 이제 프롬프트 진이라는 건데 이러한 설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제대로 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챗GPT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빙 챗도 같이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챗GPT는 어떤 창의적인 글쓰기라든가 이런 부분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백데이터, 우리는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근거를 기반한 논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를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근거를 찾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빙챗이 가장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좀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챗 GPT를 이해해야 하는데, 챗 GPT는 만능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업객서, 특히 초기 창업 기업들은 다 1인 기업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거 창업객서를 다 작성하시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큰 기업들은 어떤 팀 단위로 해서 서로 의논하면서 뭔가 작성할 수 있겠지만, 우리 1인들이면 소규모, 그 다음에 사업객서를 작성하시는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은 이 챗GPT를 나의 파트너, 그러니까 협력 사원, 협력 직원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적으로 챗GPT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자, 아이디어는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고, 그래서 아이디어는 사람이 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글쓰기 내용들, 논리 근거,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어떻게 잘 다듬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챗GPT가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 지니 설치하기.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챗GPT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채팅을 하고 영어로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영어로 쓴 다음에 구글 번역을 해가지고 다시 또 한글로 번역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크롬에서 어떤 그 확장 프로그램, 프롬프트 지니를 우리 깔아놓고 하게 되면 여기서 자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구글에서 프롬프트 지니 검색하셔서 이렇게 프롬프트 지니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크롬 브라우저 확정 앱 설치하기로 바로 가시면 프롬프트 지니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크롬에 추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확장 프로그램 추가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챗GPT 들어오면 여기에 간단하게 프롬프트 지니가 깔려 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시장 분석 해줘라고 엔터를 치면은 여기 보시면 알아서 여기서 제가 한글로 입력했던 거를 이렇게 영문으로 입력하고 그걸 가지고 좀 더 지금 그 분석 저기 챗GPT의 결과를 다시 한글로 번역해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빨라진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굳이 우리가 구글에서 번역하고 다시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프롬프트 진위를 깔게 되면 요런 형태로 어떤 그 아이콘이 하나 생기거든요. 이렇게 생기면 자동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챗 GPT와 빙 챗을 같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그 모니터 하나의 창에 왼쪽과 오른쪽에 왼쪽은 챗 GPT, 오른쪽은 빙 챗을 이렇게 창을 띄워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챗 GPT는 글쓰기 내용들을 정리하는 관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근거를 찾는 관점이 빙 챗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양쪽에 띄워놓습니다. 양쪽에 띄워놓고 제가 이제 본 강의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타이핑해 놓은 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왼쪽 챗 GPT는 이렇게 내용을 쭉 해서 글쓰기 형태로 제공을 해줘요. 그렇지만 오른쪽에 빙 챗은 보면은 이런 형태로 데이터들을 제공해줘요.
이게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왼쪽에 챗GPT는 21년 그 버전까지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오른쪽에 빙챗은 그 웹사이트들을 분석해서 웹사이트에 기반해서 정리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그러니까 챗GPT에서는 글쓰기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빙챗은 이런 용도들을 이제 뭐 내주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 창을 띄워놓고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면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서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왼쪽에 보시면 이것은 어떤 그 2023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의 작성 양식 목차입니다. 자, 보시면 어떤 뭐 문제인식,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그 다음에 팀 구성 이렇게 해서 약자로 PSS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업하기 전에 사업자를 내기 전에 기본적으로 예비 그러니까 사업자 내기 전에 준비 단계에 있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예비 창업 패키지 대상이 아니라 사업자를 내고 본격적으로 이제 창업을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양식은 이렇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창업 동향 패키지는 어떤 그 여기는 초기 창업은 3년 이내, 그다음에 3년 이후 7년 이내가 창업 동향 패키지가 돼요. 이 패키지 시리즈들을 다 보시면은 내용 그 목차는 거의 유사해요. 다른 점은 뭐냐면 이 부분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왼쪽에 예비 창업 패키지가 어떤 그 목표 시장을 정의해서 정의했다면 실제 이 목표 시장별로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고 MVP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한번 해보고 그거에 대한 개선 사항이 나오면 그거를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어떤 보완해서 하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빨간색 부분이 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 없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 자체가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 강의가 초점을 예비 창업 패키지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를 통해서 100%, 자,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한 어떤 100%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는 어떤 이 강의가 90%, 자, 10%는 추가적인 알파 개선이라든가 이런 과거에 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해나갈 거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추가시키면 되고, 창업동안 패키지는 이 강의로 80% 적용이 됩니다. 나머지 20%는 어떤 개선 사항이라든가 추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 창업 패키지의 양식을 이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추후에 여러분들이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에 어떤 진입할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작성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중점으로 강의를 할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사업 계획서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든가 노하우를 캐치하신다면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가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서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자, 우선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예비 창업 패키지의 심사 항목을 보셔야 돼요. 자, 이걸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목록 전체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의 사업 계획서가 2023년도 기준으로 15페이지 이내로 거기 얘기하는데 그 안에도 비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목차가 있죠.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인데 여기에 보면은 비중이 이제 평가 지표에 대한 비중이 문제인식을 30%,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30%, 그 다음에 성장 전략 20%, 팀 구성 20%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업 계획서에 집중할 비중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페이지라는 우리 사업 계획서 그 페이지의 어떤 그 분포도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부분도 이런 30, 30, 20, 20의 형태로 우리는 작성을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 일단 문제인식에서 내 아이템이 진짜 좋은지 나쁜지가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을 넘어가. 그러니까 이 단계를 가장 중요시 보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성장 전략, 팀 구성입니다. 비중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형태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목차의 순서대로 이러한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업계획서의 작성 순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본 강의 목차랑도 연계가 돼 있고요. 자, 보시면 사업계획서는 이런 거 돼 있어요. 뭐 신청 현황, 일반 현황, 그다음에 요약, 그다음에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자, 본 과정은 어떤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는 실습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그 신청 현황과 일반 현황은 다르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약이 이제 가장 먼저 등장이 돼 있는데 사실 요약 먼저 작성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 본문 요 밑에 본문을 먼저 작성하시고 요약을 작성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요약을 먼저 작성을 하고 본문을 작성하게 되면 본문 작성이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작성하다 보면 요약 내용이 없어요. 어떤 논리적인 구성도 안 맞고 다 여러 가지가 이제 어떤 어그러지는 현상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문제인식 먼저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이 다 작성된 다음에 요약을 작성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약에서 내가 평가위원들이 요약에서 어떤 일정 부분 관심을 보이고 나서 본문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페이지는 그걸 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두 페이지로 작성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앞에서 평가 지침, 그 어떤 30, 30, 20, 20, 자, 요 비율에 맞춰서 저는 문제 인식을 3페이지에서 4페이지, 그 다음에 실용 가능성도 3페이지에서 4페이지, 그 다음에 성장 전략도 3페이지, 4페이지, 팀 구성은 1페이지에서 1페이지 반 정도 이렇게 작성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굳이 또 15페이지라고 해서 15페이지 이내 14페이지 이렇게 만드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15페이지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 16페이지도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페이지를 구성해서 우리가 힘을 들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본 강의의 영역은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 요약,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렇게 이 파트 중에서 5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챗 GPT를 이제 활용해서 사업계 작성을 할 건데요. 할 건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챗 GPT가 만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창업을 할 거, 내가 하고 싶은 비즈니스를 챗 GPT가 다 알진 못해요. 챗 GPT는 내 페이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챗 GPT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사람이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역할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개요 부분은 챗GPT가 확실히 잘하더라고요. 잘합니다. 물론 소스는 사람이 제공을 해야 되겠지만 그다음 문제인식도 내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사람이 내겠지만 그 관련돼서 배경, 근거, 조사, 정리 이런 것들은 챗GPT와 빙 요게 좀 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준비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내가 어떻게 준비를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람이 메인이 되고 챗 GPT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창업이기 때문에 사업화 추진 전략은 챗 GPT가 좀 성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생존면 재고, 사업 일정 계획 이런 부분은 사실은 창업자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창업자가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그 평가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요약,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자, 이 파트는 챗 GPT라든가 빙챗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준비했던 시간을 훨씬 많이 세이브 돼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간이 많이 세이브가 되면 장점이 뭐냐면 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사업 계획서를 잡고 어떤 검토받고 보완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어떤 질 높은 어떤 준비성이 투철한 사업 계획서가 나와서 나중에 내년도에 평가를 받을 때 좋은 점수를 받고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본문 작성에 대한 형식. 자,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선 그 목차를 보시면은 다 각각의 목차별로 그 내용을 구성하는데 이 내용의 구성 형태를 이런 형태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어떤 그 제목 여기에는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개조식으로 한 줄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가로 앞에 가로치고 키워드. 그 다음에 이 그 동글뱅이 큰 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밑에 한 두 줄 정도 또는 세 줄 정도 이렇게 내용도 삽입하시면 충분히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관련 도형이라든가 이미지 이런 것들을 그 밑에 하단에 이러한 요 묶음이 하나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묶음들이 어떤 건 3개, 어떤 건 2개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거든요. 또 하나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2가지의 이미지를 더해서 우리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렇게 2개를 이렇게 양쪽으로 사이드로 배치하시는 것도 전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실습 내용은 뒤에서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문 작성 형식은 이런 형태라고 우리 머릿속에 각인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